자, 이번에 보면서 참 당심으로 투표하는 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오롯이 그냥 그 당을 지지하는 층의 민심을 이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재밌구나 하는 저는 포인트였었거든요. 저는 예. 이제 원래는 이제 일반 여론조사를 넣자 뭐 이런 얘기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네. 사실은 그 흐려져 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이나 이런 여론조사 하는 데서 이 샘플을 잘못 만들어 버리면은요, 예. 그게 오염된다고 합니다. 네네. 거기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전원 그 당원 100%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본다면은 정말 한 정당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지. 마음을 예. 그대로 읽을 수 있고 이게 상당히 힘이 실리는 거라고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대표 득표율은 봤고요. 네. 최고위원 득표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원 17.5, 김병민 16.1, 조수진 13.18, 태영호 13.11. 그러니까 이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북한 탈북 주민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최고위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민영삼 씨가 11.08, 김용태 10.37, 허은하 9.9, 정미경 8.21. 자, 이걸 보면은 사실 민영삼 씨의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불구하고 이제 민영삼 씨가 탈락했다는 부분도 좀 놀라운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네. 정말 석패를 했습니다. 11.08로 석패를 했고, 저기서 또 굉장히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천하용인이라고 했던 허은하, 김용태가 주저앉았다. 그렇죠. 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천하용인이라 그래서 저렇게 4명을 누가 이를테면 조련사다, 이준석이 조련사다, 이런 포지션들을 지난 이제 그 경선기간 동안 굉장히 강하게 유지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저분들은 그거를 저 4명이 명색이 네. 여당의 네. 정말 그 집권 정당의 최고위원 그리고 한 명은 당 대표로 나서겠다고 하면서 이준석이라는 한 명 물론 단 대표를 하긴 했지만 네. 그 사람의 스스로가 자기가 그 아바타인 것처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네. 그냥 거부를 부인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자기들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 모양인데 실제로는 한 명 한 명이 정치인으로서 자기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독립성, 독자성 그런 걸 스스로 부인한 것 같아요. 오늘 장해찬 그 최고위원이 장해찬 씨가 지금 뭐가 됐죠? 청년 최고위원으로 청년 최고위원이 이번에 됐죠. 네. 그 천하용인의 실패 이유 뭐냐?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때문이다. 이준석이 자기 정치를 하느라고 빠져주지를 않았다. 사실 컷오프 후에는 이준석이 빠져주고 이 사람들이 각자 떼어서 자기 지명도를 높여서 그렇죠.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 자기 정치하느라고 계속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준석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어떤 글들을 많이 썼냐면 오늘도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후보들 사진 올려놓고. 그렇죠. 그럼 자기가 돌리는 주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결국은 후보들을 정말 자신의 아바타, 자신의 수족처럼 네.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누가 분신에게 투표하고 누가 아바타에게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스스로가 내가 뭐 누구를 지지한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정반대로 오히려 네. 사실은 어저께 전당대회에 네. 이준석은 오지도 못했어요. 현재 그렇죠. 당원 자격이 없는 정지되어 사람이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지도 못하는데 계속 당내 지도부 선출 과정에 저 사람들은 내가 밀고 있어요. 해서 사실 이준석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면 네. 자기 존재감을 보이려고 하는 거였죠. 그렇죠. 저 사람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걸 타고 맞아요. 들어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결국 그 당심은 뭐였냐면 너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건 너 네. 안 돼.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 천하용인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왔던 사람들 네. 그게 대해서 한 명이라도 차라리 나 아니야. 네. 나는 이준석의 아바타가 아니야. 예. 라고 했으면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천하람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TV를 통해서 인지도도 꽤 있었고 네. TV에서 보여주는 그 사이에 그 이준석 사태 이전의 모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중하고 비교적 네. 얘기도 잘하고 이런 청년이었어요. 하기 때문에 저는 천하람 씨의 경우에는 사실 이준석과 정확히 선을 그었으면 오히려 전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자 우리는
꾸준히 세대 교체를 준비해야 돼.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네. 기회를 줘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천하람 씨의 경우에는 정말 자신이 조금만 더 저 인연 네. 끊기를 했더라면 저는 정말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주저앉은 거죠. 아, 네. 우리 오진영 작가, 오진영 TV 운영하는 오진영 작가께서 슈퍼챗과 함께 새 지도부의 당정일체로 진정한 정권 교체와 총선 승리 향해 나갑시다 하는 아주 격정적인 문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쏴주시나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 저게 이제 네. 결혼식에 글을 올렸었죠. 네. 자기가 어저께 어제.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딱 올린 글이었는데 네.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달 동안 4명의 후보를 지원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4명 모두 후회 없는 선거를 하고자 했고 두려움 없이 선거에 임했다. 강한 것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으뜸가는 전략이었다. 감사하다. 내일 더 정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마치 저기에서도 포지션은 뭐냐? 내가 얘들 4명 다 맞아. 진두지휘 했어. 라는 포지션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패배의 인사말을 올리는 와중에도 자기가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저 자기 애를 버리지 못하면 네. 이준석 대표는 뭐 더 이상 이제 성장이나 이런 거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변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자기가 배우 조종이고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네. 그런 것도 하는데 실제로 그게 옛날 같으면은 돈과 네. 돈으로 필요하잖아요. 어떤 자기 희생적인 뭐 자금을 갖고서 뭘 하거나 조직을 갖고 하거나 하는데 돈이나 조직 없이 그냥 소셜 미디어에서 이미지 올리고 그리고 종편이나 어디 이런 데 나와서 말로서 네. 뭐 물론 정치가 말로 하는 거긴 하지만 너무 자기 실체보다는 이미지로 저 후보들한테 얹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태도도 진정한 조력자 내지는 동반자가 아니라 마치 배후에 있는 거물인 것처럼 네. 이준석 대표 그러면 사실 딴 얘기를 하려는데 이준석 대표를 잠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그 씨는 어저께 대통령이 저 어퍼컷 저 세레머니를 하고 정말 분위기를 띄우는 와중에 본인은 페이스북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렇죠. 페이스북을 올렸냐면 정말 조롱의 페이스북인데 대통령이 어저께 입장할 때 나왔던 음악이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나왔던 네. 영화 레미제라블 또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가장 유명한 노래가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라는 그렇죠. 저 노래인데요. 상당히 뭐 저도 네.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적입니다. 네, 뭐 네.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오. 이렇게 가는 노래지 않습니까? 네, 유명한 맞습니다. 노래입니다. 예. 가사가 이렇습니다.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분노한 자들의 노래가 들리나? 뭐 이런 뜻이죠.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민중의 음악이네. 심장 박동 소리가 북소리와 공명할 때 내일이 오면 시작될 새로운 삶이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한마디로 거의 민중 봉기가 비슷한 건데 저거를 올려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야 이거 전당대회 저 노래 튼 사람 누구냐 이거 당 윤리위원회 해부해라 라고 조롱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 6년 만에 여당이 되어서 여당의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전 대표였다는 사람은 저기서 저거를 조롱하면서 야, 나 윤리위원회 전에 해부했었잖아. 아, 저 노래 튼 사람도 윤리위원회 해부해. 그 복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기서도 그러니까 자기 그걸 하는 거예요. 네. 나를 윤리위에 회부한 것 정도는 네. 저런 노래 튼 정도지.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아주 사소하다는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당신들 그런 것 가지고 나를 윤리위에 회부했잖아. 자, 그럼 저것도 올려. 이런 네. 식으로 하는데 저거는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그쵸, 선생님한테 그쵸. 맞습니다. 선생님 제 뭐 코 풀었대요. 예. 제 휴지 버렸어요라고 네. 일러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맞습니다. 느낌의 정서, 그러니까 그 밑바닥 심리적 기저에는 상당한 유치함이 깃들어 있는데 바로 그런 점들을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이번 네. 투표에 참여한 네. 그런 분들이 그런 유치함을 사실은 좀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리고- 것들이 작용하고 예.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인 문제점들을 네.
정말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더 건전한 보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네.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면 정말 보수 지지자들은 이성에 의해서 감성보다는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 이준석 말도 일리가 있네. 저 부분은 윤 대통령이 저 이준석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라고 저는 판단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늘 조롱하고 그쵸. 이를테면은 그 인터넷이나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뭐 누구를 발라버린다 네. 하는 종류의 개념의 워딩을 갖고 와서 대통령을 조롱하고 보수를 조롱하고 사실 그 힘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조롱하거나 그 비판하는 거를 저는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자당 대표였던 사람이 자당 의원들을 저격하는데 그 온 힘을 쏟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 실질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당선된 부분, 네. 큰 표 차로 당선된 부분에 환호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정말 이준석계가 떨어져서 너무 속 시원하다 하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아 네. 개인적으로 이제 네, 진짜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예. 혐오감이 이 정도였나 저도 어저께 굉장히 새롭게 깨달았던 사실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문제를 네.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그렇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천하람, 허은하 뭐 이런 이른바 이제 천하동인 이 사람들을 다 천하동인. 자기 천하동인 아니지 천하용인. 천하용인 이 네. 사람들 다 자기 하수인인 것처럼 표현하는 이런 자기애적 태도 이거에 대한 반발감이 컸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저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던 장해찬 씨, 네. 장해찬 씨 소설에 대한 공격을 하는 지점. 이를테면은 이거는 정말 픽션이었던 부분이었는데 네. 과거에 장해찬이 친윤이라는 이 그거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그 막 이게 포르노다 막 이런 식으로 네. 갖고 와갖고 비난하는 그 유치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김기현 저 대표의 이 땅 문제에 네. 같이 올라타갖고 공격을 한 점. 네. 그 다음에 또 대통령에 대한 끊임없는 조롱. 네. 또 더불어서 다섯 번째로는 안철수 후보를 자기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톰과 제리에서 고양이 톰이 맨날 저 쥐한테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건 오늘 하루는 톰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인데 저런 식으로 누구든지 조롱과 그 이렇게 네거티브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이건 아니다라는 네.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너무 깐죽거렸다는 표현이 맞나요? 저는 네, 깐죽거림이라고 깐죽거리는 보는데요. 거고. 정치는 어떤 위트도 필요하고 네. 촌철살인의 풍자 네.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렇게 네. 해서 그렇게 촌철살인의 비유를 통해서 탁 어떤 숨겨져 있던 진실이나 네. 관계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거는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준석 씨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런 재주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재주가 있었고 보수의 그것이 부족한 부분이다. 네. 보수에 있던 어떤 발랄함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준석 씨가 나이나 연령에 맞게 중용된 측면이 있는데 예. 너무 그쪽으로만 갔어요. 지금. 맞아요. 그쪽으로만 갔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쪽을 찾아야 되는데 그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다는 게 참 보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